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교육부가 전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남과 비슷한 상황의 경북도는 안동대와 포스텍 의대 정원을 각각 따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남도의 행정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지역 내 여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체육회 산하 74개 회원 종목 단체가 국립순천대학교 앞에서 전남도의 의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도 행정이 동북권 도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마치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에 권한 없고 공정성 없는 공모 강행으로 지역에 불러오게 될 파장은 오롯이 전라남도의 책임이며 전남도가 공모 강행에 부르짖는 지금도 지역 일선 우려 현장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전남도의 동북권 여론을 외면한 일방적 행정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지역 여론 역시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대해 법적 분한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교육부 답변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관은 순천 한 언론사의 전남도의 국립의대 공모 관련 질의에 대해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 신설 관련 정원을 통보받으면 전국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역과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동북권 지역 내에서는 의대 유치와 관련해 전남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크게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경북도의 현명한 조정 행정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안동대와 포스텍 두 대학 간 선의 경쟁을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을 안동대 100명, 포스텍 50명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북도는 안동대의 경우 공공의과대학으로, 포스텍은 연구중심 의대로 성격을 달리함으로써 정부의 두 곳 대학 모두 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가 지금까지 도에 제안한 해법들과 방향성을 함께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순천대학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일반의과대학, 그리고 목포대학은 바로 의료 취약지역인 섬 도서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로 보충할 수 있는 공공의대로 방향을 잡아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들이 그나마 가장 파국을 막는 지혜로운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해 현재의 대부분 객관적 사실과 지표들은 동북권 지역사회의 일관된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정무적 발언만 앞세우면서 공모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전남도. 동북권과 서북권 지역 간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지사가 정치적 셈법들을 배제하고 정부의 의대 공모 절차를 일임하는 과감한 결단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구흥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미래형 항공기체 비행 안전 성능을 시험 평가하는 실증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구흥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항공기체 안전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 등 총 사업비 143억 원을 들여 미래 비행체와 항공기, 드론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타워와 충돌 회피 평가시설 장비 등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흥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현재 2개의 활주로가 있지만 시계 비행 방식으로 관제가 이루어져 활주로 운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외국인 지원센터를 보완하기 위해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합니다. 종합지원센터는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운용과 지역사업체와 외국인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통합 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에게 노동과 법률, 의료와 금융 등 생활 밀착형 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이민 외국인 정책 기반 구축과 분야별 시책 추진을 위해 10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내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세계 22개국과 국내 교육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교육관 조성, 미래교실 구축 등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미리 진행된 언론 공개 행사에서는 국내외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모둠으로 둘러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로 자료를 보고 교사의 몸짓에 맞춰 영어를 따라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IT 기기를 갖춘 미래교실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콘텐츠입니다. 유치원과 초등, 중등까지 모두 6개 교실을 박람회장에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박람회 기간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방문객도 교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먼저 1차로 분석하고요. 그 분석된 결과를 교사들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교사들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영국과 캐나다, 모로코 등 모두 22개국이 참여합니다. 각 국가가 지닌 현실을 공유하고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특히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폴킴 스탠퍼드대 교육대학원 부학장 등 세계력 석학이 연달아 강연에 나서 풍부한 지식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과 애플, 네이버 등 IT 기업도 박람회를 찾아 교육 플랫폼과 기술을 선보입니다. 교육관, 체험관 등 대부분 시설은 조성을 마쳤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박람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를 모아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선생님들끼리 수업 연구를 설계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이 미래 교육의 참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와 방향을 제시할 이번 박람회는 내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교육청이 7월 1일자로 단행 예정이었던 조직 개편을 전격 연기하고 교육 현장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어제 입법 예고와 공개 설명, 토론회 등의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소통이 비흡했다는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조직 개편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학교 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학교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본청을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지만 교육 관련 노조들의 대거 소통 부족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음 달 장마철을 앞두고 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1년 정도가 지난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은 어떨까요? 최황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던 여수의 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깨진 돌과 끊어진 철근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토사와 낙석 정리 등 기초 공사는 이루어졌지만 현장의 모습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시로 설치한 방수포는 일부는 찢겨져 있고 토사들은 비만 내리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복구 공사에 어르신들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비만 오면 이렇게 어떡하고 일해놓고는 이렇게 비 온다는 게 이렇게 덮은데 안전 같겠죠.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동백 공영주차장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통만한 낙석이 지상에 가득 쌓여 있고 낙석들은 난간에 걸쳐 있어 추가 붕괴가 우려됩니다. 현장 출입을 위한 주차장 철거 공사가 끝나는 7월 중순쯤 복구 공사는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발생 시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행안부도 시급한 복구를 위해 행정 절차 단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절차나 예를 들어서 매도 이사가 무슨 심사를 받아야 되고 계약서 이런 거 받아야 돼 그런 거 좀 변질된 경우도 있긴 하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유지에서 일어난 재난일 경우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어렵고 공유지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발생한 산사태인지에 따라 소관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시급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재산이나 시민재산 이런 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 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보건복지부에다가 기상청은 이번 여름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고 곳에 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수에서 발생한 피해 지역 복구 공사는 여전히 기약 없이 올 여름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태극마크를 달고 파리올림픽에 출전 예정인 양궁 국가대표 남수현 선수를 격려했습니다. 순천시청 소속 남수현 선수는 2024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연소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된 뒤 두 차례의 평가전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면서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냈습니다. 한편 남수현 선수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예천에서 개최된 양궁 2차 월드컵에 참가해 여자 대표팀과 함께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남도가 순천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개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산모들의 출산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 동북권에 처음으로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내 720여 제곱미터 면적에 산모실 10개실, 신생아실, 수유실 등을 두루 갖춘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개원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해남 종합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처음 개원한 이후 순천 5호점까지 모두 5곳을 개원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개원을 목표로 광양, 여수, 목포, 영광에 각각 한 곳씩 4곳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첫 시즌 4연패를 당하는 등 부진한 경기 속에 불안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선발 투수진 구멍에다 잦은 등판으로 인해 불펜진 힘이 떨어진 건데요. 이번 주에 부상 선수들이 복귀 예정이어서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즌 첫 4연패 충격에서 벗어나는 대투수의 역투. 연속 타자 홈런으로 승리의 다리를 놓는 팀의 주장과 맞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2승 4패로 부진했지만 선두 자리는 어렵게 지켜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달 10승 1무 10패로 반타작 승리에 그치면서 2위 두산과는 2게임 차, 5위 NC와는 4게임 차에 불과합니다. 주중 3연전이 뼈아팠습니다. 최하위 롯데에 내리 3게임을 내주며 올 시즌 첫 3연패에 빠졌고 주말 3연전 첫 경기에선 그의 충격적인 역전패로 4연패까지 당하면서 선두 자리를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의 순간 대투수가 있었습니다. 양현종이 두산의 강타선을 7이닝 1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연패에서 벗어났고 통산 2,400이닝을 넘어서면서 한국 프로야구 최다 이닝과 최다승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막강 전력을 보여줬던 불펜진이 과부하로 실점이 잦아지면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치거나 경기 막판 가슴 졸이는 장면도 많아진 건 불안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구멍 뚫린 선발진을 메꿔줄 선발 투수들이 조만간 돌아옵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이유리와 임경이 지난주 퓨처스에서 9위를 점검했고 이번 주에 1군에 복귀해서 힘을 보탤 예정이어서 투수진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일주일 전에 수입승을 거뒀던 NC 그리고 KT를 상대로 다시 한번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석가모니의 일상을 담은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1725년 의겸에 의해 제작돼 현재 순천 송광사 성구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영산회상도 1폭과 팔상도 8폭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송광사의 불화 9폭은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의 다양상과 팔상도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성과 표현의 예술적 가치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벼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벼탄소 중립 프로그램은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얇게 걸러내기 등
저탄소 영농 활동을 실천한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각각 헥타르당 15만 원과 16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흥군은 올해 세계 법인 35개 농가 222헥타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행 증빙 방법과 활동비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오는 12월에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양 포스코 제철소가 2024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는 지난 2010년부터 포스코 전사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며 올해는 봉사로 이어가는 동행이란 주제로 제철소 임직원과 봉사단원, 협력사 직원 등 9천여 명이 환경 개선과 문화 공연, 소외계층 돌봄 등의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철소는 특히 이번 자원봉사 주간을 포스코의 지역사회 밀착형 프로그램인 체인지 마이타운 계획과 연계해 지역사회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우주항공 중심도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별 관측 여행 상품을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전문가의 해설로 진행되는 야외 별자리 관측 등 차별화된 야간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올 여름방학 동안 1박 2일 일정의 별보기 여행 상품을 3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국립청소년우주센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로컬 크리에이터와 여행사, 이벤트 대행사 등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 운영 대행사 모집 사전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안전 취약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관 조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말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유동인원이 많거나 야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시비 2억 3천만 원을 들여 보안 등과 공원 등 투광등 등 203곳의 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